네, 안녕하세요. 장마여진의 김태진입니다. 장마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 제대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 것 같은데요. 이 더운 여름만큼이나 이 뜨거운 취업 시장의 경쟁률도 한풀 꺾였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늘 잡매거진 취업 토크 잡담으로 꾸며집니다. 저와 함께할 6분의 잡담꾼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업시킨다.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일 신문에 취업 관련된 안 좋은 뉴스들로 도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즌 전에 항상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한 달 남았으니까 차근차근 공부할 것들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승전 취업, 우리 강민혁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에게 그 멘트를 양보해 주신 건가요? 네, 원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방금 그 멘트가 좋아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업시킨다. 매주마다 우리 김태진 MC께서는 우리 홍기찬 선생님 개인 퍼스널 브랜딩 하시는 아주 그런 분 굉장히 탐납니다. 근데 아니 방금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한 타이틀로 우리 홍기찬 선생님을 명확하게 소개시킬 수 있잖아요. 예. 우리 구직자들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 타이틀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타이틀, 좋은 수식어를 원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이제 두 분이 자리를 바꾸시면 더 먼저 수식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원조 뇌생남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위에서 너무나 다들 취업이 아니라 휴가를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휴가도 못 가고 있어서 오늘은 옷으로나마 패션으로 좀 시원한 걸 드리려고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네. 휴가도 안 가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원한 또 정보와 시원한 웃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캐스터, 때로는 앵커, 앵캐스터라고 우리가 부르죠? 강주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매거진의 마스코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주리입니다. 야, 너무 가리지 않으니까. 네, 오늘도 멋진 또 활약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절반은 이미 취업을 한 취업준비생, 반취생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니까 정말 좋네요. 네, 자칭 화이팅 전도사 최윤선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기분 좋은 일 있나 봐요, 오늘? 네? 기분 좋은 일 있나 봐요. 방송 다시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그래요? 사실 걱정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을지. 네네. 근데 작가님께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다시 나오라고. 그래요. 또 다음 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오늘 또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고, 복학생입니다. 우리 중대 다니고 있는 강민우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복학생을 대변해서 잡담해갈 복학생 강민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번만 해도 약간 복학생의 어떤 그 기운이 물씬 묻어났는데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어때요? 이제 점점 사회물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어서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두 분 또 살아있는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잡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문조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우리 주리 씨가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올 상반기 20대 청년층 실업자가 사상 최대치인 41만 명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원인으로는요, 기업은 구직자의 눈높이를 꼽았고요. 구직자는 기업의 채용 노력 부족을 또 꼽았다고 합니다. 취업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이 미스매칭의 현상들, 대체 누구 탓은 왜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소가 될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있는 상황, 미스매칭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설문 내용을 볼 텐데 기업과 청년 각각 나눠서 먼저 기업부터 왜 청년 취업난이 생기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알아볼 설문조사 는요, 기업을 대상으로 이 기업이 생각하는 청년 취업난의 원인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게요, 대기업과 공기업으로 쏠리는 청년 눈높이를 1순위로 꼽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보시면요, 경기 침체와 정년 60세 의무화, 또 학력 과잉 및 학교 교육과 마지막으로는요, 기득권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이렇게 5가지의 순위로 꼽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니들이 문제다. 라고 대략 네.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취업 준비생들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우리 윤선 양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근데 사실이 아니라고는 부정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대기업, 공기업으로 쏠리는 청년 눈높이는 실제로 아직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주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너 어디 있을 거야? 이러면 일단 대기업 쫙 써보고 그다음에 공기업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 결과의 1위가 대기업으로 쏠리는 청년 눈높이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맞는 것 같다. 네. 예, 강민우 군 의견은 어때요? 네, 저도 이제
윤선 양 얘기처럼 뭐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걸 꼽은 이유도 맞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사실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거기에 어떻게든 들어가게 되면은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안정적이라는 건 이제 지난번 제 방송 때도 제가 좀 강조했던 거긴 한데 삶의 질에 있어서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장 일단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은 뭐 향후 10년, 20년에 대한 계획을 짤 수 있고 자신의 미래를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사실 좀 비정규직이라든지 좀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당장 뭐 내 10년에 20년은 고사하고 당장 내가 이 다음 직업은 뭘 구해야지 이것부터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 대기업 공기업으로 쏠리는 청년 눈높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반응 그렇다 치고 두 분은 어때요? 두 분도 일단 대기업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도전해보고 네,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좀 나이가 이제 있으신 분들인데 취업 못하신 분들 얘기 들어오면 아 이제 네. 중소기업 한번 써볼게 이렇게 그제서야? 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민우 군도 본인이 대기업을 먼저 쓸 예정이에요? 예, 이제 저도 아무래도 좀 이제 저는 언론사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좀 기성 언론사라든지 좀 나름대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네임 밸류가 있는 그런 곳을 먼저 지원을 해보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러다 이제 물론 현실을 깨닫고 이제 점점 이제 더 폭을 넓혀서 가긴 하겠지만 사실 만에 하나 혹시 내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좀 큰 기업들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네임밸류 같은 거를 왜 따지는 거예요? 가장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요점이 뭐예요? 엄마한테 설명하기 쉬우니까? 네, 엄마가 자랑하기 편하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예. 것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안정적일 수 있다. 그런 거.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뭐런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명성이라든지 그 레퓨테이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어딜 가서든 뭐 얘기하고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예, 제가 뭐 대기업이나 그런 데 들어가면은 좀 여가 시간도 많이 제가 자기 개발에 좀 쓸 수 있고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도 계속 소개를 하는 게 좋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봉도 많고 복지도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대기업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지금 얘기한 어떤 그 연봉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문제도 있지만 일단 네임밸류 나 어디 다닌다라는 그런 게 우리 대학교 때부터 그런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신양명의 유교 문화에서는 어디다 똑똑해 보이죠? 어디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청년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는 게 청년이 니네가 잘못이야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는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만 좀 알아주고 네임밸류 높은 데를 일단 보내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뭐 그 청년이 문제야라고 했던 이 설문조사 하신 이 기업의 담당자분들도 자제분을 그러면 어디 보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데를 보내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청년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자체가 사회 구조의 잘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 홍쌤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취업이 당연히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거시적 흐름이고요. 변화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회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코업이 여러분들만의 그 또래 문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문화에 대한 그 식견들이 굉장히 높고 수요도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뭐 또 어디서 커피 한잔 해야 되고 영화 봐야 되고 뭐 그런 그 삶의 로망이 있죠. 로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건 뭐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지방 근무라든가 제조업체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하게 브랜드 타이틀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는 몰입을 하지만 그런 좀 포지션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중견기업들에서 사람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스코프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식음료, 유통, 패션, 뷰티, 잡화, 주류 뭐 늘상 접하게 되는 브랜드에만 여러분들이 매몰되게 되는데 그런 확률이 너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큰 산업을 보고 도전하라는 말씀, 현실적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 말이 되게 약간 모순적인 게 있어요. 아니, 네. 홍선의 말이 모순적이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대기업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복지적인 것도 있고 지금 얘기했던 문화도 즐길 수 있고 서울에라고 하는데 근데 대기업에 있으면 문화를 즐길 시간이 없어요. 퇴근이 뭐 10시, 11시 이렇게 되고 아침에도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를 즐기고 싶어 서울에 인서울에 있어 하고 싶어 하지만 그 문화라는 게 자기 빌딩 주변에 그 커피숍 가고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오히려 지방에 있을수록 그런 부분들 7시에 칼퇴근해서 가가지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런 약간 무슨 좀 더 이제 넓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강력 대표님은 좀 그래도
대기업을 가야 된다라고 좀 강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오늘도 이렇게 저를 몰아가시는구나. 저는 일단은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에 가면 문화를 누릴 시간이 없다. 그럼 중소기업 가면은 그런 시간이 많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가 좀 주제 나누는 것 중에 저도 이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일단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그다음에 2위에 올라와 있죠. 예, 경기 침체. 그리고 우리 구직자 입장에서는 학력 과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졸자가 많다라는 거죠. 전 이 두 가지가 결국 사회 구조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원인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뭐 단순하게 눈을 낮춰라, 눈을 맞춰라, 뭐 폭을 넓혀라 다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정은 또 자기 자신이 하는 거고 그 결정을 하는 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요소 외에도 대외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어느 한 원인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찾기보다도 자기 스스로도 환경에 맞는 그런 선택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전형적인 양비론인데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 취업난의 원인은 기업입니까? 학생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실제 청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청년들은 왜 청년 취업난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조사 결과가 있죠? 네, 이번엔 청년 구직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청년 취업난의 원인이 뭔지 알아봤는데요. 가장 많은 답이요. 적극적 투자와 채용 확대를 꺼리는 기업들의 노력 부족을 서로 이렇게 미스매칭으로 1순위로 꼽았습니다. 뒤이어서는요. 학력 과잉 및 학교 교육 그리고 경기 침체와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실패, 또 마지막으로는요 기득권 중심의 노동운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2, 3, 4, 5위는 네. 사실 뭐 순서만 바뀌었고 다 똑같아요. 근데 1위가 이제 서로 생각하는 네. 게 다른 건데 역시나 1위만 보고 얘기했을 때는 니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이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두 분의 입장에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기사 같은 걸 많이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네. 사내 유보금이 뭐 2015년 1분기에 뭐 700조 원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뭔가 사실 그리고 이제 뭐 법인세가 많이 인하되고 해서 나름 굉장히 친자본적인 정책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취준생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아 그래서 좀 우리가 뭔가 활로가 튀었다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전혀 없거든요. 이거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받는 그런 혜택에 비해서 아직 저희에게 이제 그 혜택을 받은 만큼 좀 이렇게 베푸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취준생 입장이니까 더더욱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채용문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으니까. 네. 윤선양 의견은 어때요? 사실 이 민우 군이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왜냐면은 1위가 기업의 노력 부족이 나왔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취준생들의 불만스러운 마음이 이게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이게 기업의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경기 침체도 있고 또 정년 연장이나 그런 주위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업들도 조금 이렇게 몸을 사리고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쩔 수 없다라는 처음에 말. 태진 씨가 질문을 하는데 네. 두 분이 그 기업 때문입니까라고 하니까 민우 군은 그렇습니다 하는데 윤선 양은 이렇게 눈치를 보죠. 기업의 관계자가 혹시 이걸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싹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고요. 왜냐면은 솔직히 딱 기업만의 잘못이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모순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뭐 여러 문제가 복합적이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기업이 채용문을 넓히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좀 서운해할 수 있지만 이게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으니까 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기업의 입장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기업은요, 그 구직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노력을 부족한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경기 상황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중국이 주식 폭락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국 주식도 이게 좀 위험하고. 아유, 나까지. 죄송합니다. 태진 씨의 개인 아픔을 자꾸 건드리는데. 그래서 점점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경기, 뭐 그리스 사태도 있고요. 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럼 사실은 채용이 줄어야 정상인데 몇 년째 대기업의 채용은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야말로 대기업에서 어쨌든 노력을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좀 줄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돼야지 이 정도가 정상인데 지금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아쉽겠지만 실제로 뭐 땅 파가지고 장사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이득이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채용 규모가 굉장히 동일하고도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고용의 질을 좀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유통기업이라든지 일부 제조기업들이 뭐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떻게 보면 뭐 꼼수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영이 잘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규모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고용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건 되게 허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기업은 무조건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러한 측면도 우리가 좀 더 학생들 입장에서 그게 괴리감을 느낄 것 같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야 많이 뽑는데 넌 왜 안 되냐 이렇게 해버리면 되게 할 말이 없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내면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보자. 근데 그 무조건 늘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기업도 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야, 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벌었으니까 더 투자해라고 했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필요할 때 하려고 놔두고 있는데 그걸 풀어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재고를 0을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얼마 전에 우리 그 정책이 있었잖아요. 20만 개 일자리 늘린다. 그래가지고 특히 공공 부분에서 뭐 몇만 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약간 불안한 감도 있거든요. 그 일자리가 늘어간 것들은 결국 세금으로 내는데 그 세금은 결국 이 국민들이 내는 거 아닌가. 결국 엄마 아빠가 취직시켜준 거랑 마찬가지다. 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거든요. 일자리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전체 거시적인 국민 경제에 과연 좋은 것인가. 여기에는 좀 의문이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자라는 근데 말씀이시죠. 저도 무조건적인 일자리인 것보다도요. 사실 이 취업 준비생들이랑 얘기하면서 들은 생각인데요.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자신의 스타일을 좀 알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제니퍼 소프트라는 데 굉장히 많이들 아시잖아요. 신의 직장이라고 막 네. 근데 거기도 굉장히 작은 회사라고 볼 수 있죠. 대기업에 비하면. 네. 하지만 사람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의 직장으로 들어가고 싶은 데를 꼽히잖아요. 그만큼 좀 알아보고 내 성격이 대기업이랑 맞으면 좀 대기업에 입사를 지원했으면 좋겠고 나는 좀 그런 문화를 즐기고 싶은 데를 한다 그러면 제니퍼 소프트 같은 데를 지원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저는. 주리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준생 입장에서 나는 중소기업 인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저는 대기업 그 중에서도 어디 뭐 난 여기에 맞아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지 스스로 나는 역시 나는 큰 데보단 10명 미만의 이런 기업이 너무 그런 정확해. 극단적인 것보다도요. 네. 대기업에서도 성격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나는 여기야, LG야, 현대야, 만에 그런 게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적으로 대기업만으로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도 원하는 인재가 있고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맞지 않으면 결국은 또 나와서 구직 활동을 하게 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일이 네.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뭐 거죠.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자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댈 게 아니라는 우리 주리 씨의 이야기였던 것 같고 기업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와 봐서 우리 청년들이 꼽은 설문조사 결과 1위를 우리 홍 쌤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세요? 저는 아까 그 민우 학생이 얘기했던 부분은 좀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까 민우 학생이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받고 있는 혜택을 왜 우리 대학생들에게 부여하지 않냐.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기업 편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에서는 봉사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내 유보금이 왜 많냐.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기업은 치열하게 돈 버는 집단이기 때문에 투자할 거예요.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없으니까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건 지금 뭐 학생 측이다, 기업 측이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만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고요. 산업 구조의 변화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고용 없는 성장.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 성장이 있는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부가가치만 창출하면 되는 거지 인력을 더 많이 늘릴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물론 뭐 국제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채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은 있어야겠지만 현실적인 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면접장 가서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너무 좀 극단적으로만 단순하게 그냥 낙수 효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창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용이 그만큼 필요 없다 보니까 창출이 없죠. 근데
요 한 가지는 좀 기업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비정규직이 너무 양산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규직을 이제 뽑아서 이렇게 꾸준히 끌어간다기보다 경제 상황이 너무 지금 위기 상황들이 많잖아요. 대변수들이 많으니까 단기적으로만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좀 같이 좀 스펙트럼 넓혀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미스매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뭘 알고 뭘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스 올 노 토크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기업과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전문가가 생각하는 청년 취업난의 원인 제3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스 올 노 토크는 사실 우리 미스매치 현상에 대해서 다들 같은 생각이신 것 같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고 기업이 아닌 3자의 입장에서 청년 취업난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조사 결과가 또 있죠? 네, 제가 앞서서 기업과 청년 구직자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요, 학계나 전문가가 생각하는 그래요? 입장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청년 취업난의 원인은요, 제일 첫 번째로 서비스업의 발달 지연 같은 산업 구조의 변화와 경기 침체가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뒤를 이어서는요, 기득권 중심의 노동운동도 역시 가장 많은 순위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학력과잉 및 학교 교육과 정년 60세 의무화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전문가가 생각하는 청년 취업난의 원인이고 그리고 약간은 다른 결과가 있는데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드판에 직접 내가 생각하는 청년 취업난의 이유는 이거다라고 적어주셨거든요. 굉장히 고민을 하며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적었습니까? 네, 그건 다른 걸 적었고요. 어떤 거 적으셨어요? 제가 미리 다른 걸 적어놔가지고 그렇게 안 적도록 하고. 앞으로는요, 제가 적으란 거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적은 게 여러분들이 적은 게 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취업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적으라는 거 꼭 적어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적고 싶어하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떤 거 적으셨어요? 뭐 적으셨어요? 네. 저희 적는 건 완전 다른 거고요. 말로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말로. 그래,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청년 취업난의 원인 말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글씨 다 못 쓰시니까. 고집이 남다르군요. 그래, 우리 혹쌤부터.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이 발표 내용과는 좀 다른 관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업이냐 아니면 정부냐 그다음에 학생이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저는 이제 사견으로는 전 대학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문학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요즘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데 물론 이제 대학이 학문적인 상아탑의 목표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사회 요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는 어느 정도 4년제를 졸업하고 이제 전문성을 갖고 대졸 공채를 취업을 시킨다고 하면 그만큼의 전문성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대생들 수요가 많은 건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따라가는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탄력적인 조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또 이제 몇몇 교수님들이 본인의 입지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일부 남아 있을 겁니다. 이런 연유 때문에 취업이 너무 힘든 인문학도들이 양산되는 걸 그냥 우리 사회가 인문학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저는 이건 좀 학생들에게 결국 피해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보게 되고 대학이나 교수님들이 그런 피해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수요에 맞춰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인문학도들의 어떤 탄력적인 그런 게 조금 필요할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공대생들 중에 조선공학이라든가 원자력공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원자력공학 지금 이제 거의 없거든요. 학문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극단적으로 없어지는 않겠지만 정원 규모가 줄어들어야겠죠. 그 사회 요구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4년제를 대학을 나왔다는 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고 사무직 종사자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교육을 대학에서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의무를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작금의 대학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시연 대표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굉장히 저거는 공대의 기술 위주의 그런 생각이라서 약간 위험한 것 같아서 자막으로 본 의견은 직업방송과 다릅니다. 이걸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생방송이기 아쉽네요. 예. 저는 사실은 여기 1위가 산업구조의 변화잖아요. 네. 전문가가 뽑은.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맞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단 가장 크다고 보고요. 당장에 이번 주에 나왔던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종이 통장이 없어진다. 보셨죠? 몇 년 후부터. 그 종이 통장이 없어지면 발급하고 이런 부과되는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은행원들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니까 점점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산업이 발달할수록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적어질 수밖에 없고 필요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에 이 방향은 계속 가는 거고요. 지금 미국도 굉장한 취업난이거든요.
그 이유가 기술이 발달해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엔 10명이 하던 걸 2명, 3명이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더 채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되게 이제 좀 절망적인 말이지만 산업 구조는 이렇게 사람을 적게 뽑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비슷한 맥락 아니신가요? 두 분의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홍 선생님은 그런 거, 기술적인 인재들을 양상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임하는 사람들이 줄진 않잖아요. 결국 그 기술적인 사람들도 많아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또 박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다. 라고 좀 더 비관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미래를 좀 전망해 보시는 거고. 취업계의 둠 같은 그런 그래요, 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강민혁 대표님은 이 미스매칭 현상을 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일단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피하게 우리가 다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렇듯이. 네. 취업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축소판인데 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는 건 분명히 좋은 것 같고요. 현실적인 목표와 이상적인 목표 간에서 어떠한 도전을 하고 어떠한 또 안정적인 선택을 하느냐는 결국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뭐 아까 이찬 대표님께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저도 오늘 전문가로 느낀 게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중요한 거거든요. 다 맡은 이유인 것 같아요. 공감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이 차이점을 보면 0.1점밖에 없어요. 10점 만점에. 사실 이거 1번부터 4, 5등이 있는데 제 눈에는 다 똑같은 연결되는 그런 원인이라고 또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까 기업이 꼭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학생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보다도 자기가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러한 부가가치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자기가 그런 걸 한다면 최소한 뭐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그런 미스매칭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어떤 미니 강의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좀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현상에 대해서 또 오늘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 뭐 느낌. 네네네. 글쎄, 저는 지금까지 이제 나는 뭐가 원인일까 계속 생각하다가 이제 질문. 아니 말씀하셔도 돼요. 하고 싶고 말씀. 그러니까 예. 사실 이제 거기서 좀 파생돼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저도 아까 이제 홍기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우리나라 그런 학업 구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년제 대학을 가서 대기업에 들어가야 아까 성공의 지표로 삼는 그런 것도 있고 애초에 대학 교육 자체도 좀 아무래도 좀 원인으로 삼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이게 산업 구조가 변화가 지금 너무 빨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어떤 직업이 없어질지 모르고 막 촉망받던 과가 완전히 다 아예 폐과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되게 저는 아직까지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좀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좀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인문학이 사실 딱히 쓰일 데가 없는 게 뭔가 표적적으로 어느 곳에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또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어디든 또 쓰일 수 있는 적용이 굉장히 넓은 또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내공을 쌓는다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이런 좀 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있더라도 좀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 이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안경 끼고 딱 펜 들고 이야기하니까 약간 스티브 잡스 느낌도 나고 인문학 얘기하니까 그래요. 윤선이도 짧게 미스매칭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저는 이게 제 산업 구조의 변화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인문학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어요. 전 정말로. 근데 사실 민우 군이 아직 취업 전선에 막 뛰어들진 않아서 조금 이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제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 인문학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네. 우리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좀 더 현실적인 의견을 좀 내놓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보드판 토크는 잠시 후 2부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1부 빨리 맞춰야 됩니다. 잠시 후 2부에 여러분들이 보드판에 과연 어떤 걸 적어주셨는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취업 시장과 또 연결 지어보는 이슈 토크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